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벌써 17년 전인 2006년 12월 30일 어메이징한 계약이 발표됩니다. 제이슨 슈미트를 다저스로 보낸 자이언츠가 오클랜드를 나온 베리 지토에게 7년 1억 2,600만 달러 계약을 준 거였습니다. 지토의 계약은 케빈 브라운의 7년 1억 500만 달러와 마이크 햄튼의 8년 1억 2,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당시 최대 규모의 투수 계약으로 평균 연봉 1,800만 달러 역시 2006년 휴스턴과 2,200만 22달러에 1년 계약을 했던 로저 클레멘스를 제외하면 단연 계약 투수로는 최초였습니다. 2002년에 사이영상을 따내긴 했지만 3년간 조정 ERA가 110에 불과한 지토는 유안 산타나, 로이 할러데이, 로이 오스왈트 등 당대의 에이스들과는 수준 차이가 있는 투수였습니다. 2006년 지토는 득점 순위 하위 8팀과 18경기에서 2.32, 상위 6팀과 16경기에서 5.77을 기록했고 에이스급 투수와 맞대결에서 1승 6패에 그쳤으며 9이닝당 평균 탈삼진 41위, 피안타율 48위, WHIP가 51위였습니다. 그런 지토가 1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에이스의 계약 기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1,800만 달러와 총액 1억 달러는 에이스들이 요구하는 한선이 됩니다. 지토의 에이전트는 보라스였습니다. 왜 자이언츠는 지토에게 그렇게 큰 돈을 준 걸까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223이닝을 기록하며 리반 에르난데스와 마크 벌리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한 지토는 데뷔 후 큰 부상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보라스의 홍보 전략도 17년 차에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22세 시즌부터 41세 시즌까지 20년 동안 연평균 231이닝을 던진 매덕스의 좌완 버전이 지토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토는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드러눕는 투수들과는 다르게 첫 6시즌 중 5시즌에서 180이닝 이상을 던집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조정 ERA 90일에 그침으로써 너무 건강한 게 문제라는 조롱이 나오게 됩니다. 지토에게 행운이었던 점은 자신의 계약 기간 동안 자이언츠에 맥케인, 팀 린스컴, 메디슨 번가너가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등판한 2경기가 2012년 우승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정규 시즌 7년 동안 ERA 4.62와 승리 기여도 2.4에 그친 지토는 이미지 세탁에 성공합니다. 2018년 2월 또 다른 놀라운 계약의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에릭 호스머였습니다. 1루수로서 30홈런을 한 번도 치지 못했으며 통산 조정 OPS가 111인 호스머에 대해 보라스의 홍보 전략은 플레이오프를 배달해 줄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포스트 시즌에서 호스머는 2014년 15경기에서 12타점, 2015년 16경기에서 17타점을 올렸고 캔자시티는 준우승과 우승을 합니다. 호스머는 캔자시티에게 10년 2억 달러를 요구했고 호스머를 잡으려고 했던 캔자시티는 7년 1억 4,7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호스머에게 8년 계약을 제시한 팀이 등장합니다. AJ 프렐러의 샌디에고였습니다. 1,80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은 2,100만 달러의 캔자시티보다 적었지만 1년을 더 보장했으며 첫 5년 동안 연평균 2,100만 달러를 주고 남은 계약을 계속 이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호스머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수비가 뛰어나다고는 하나 일루수로서 공격력이 강력하지 않은 호스머는 마치 지토 계약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호스머는 28세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였으며 6시즌 중 5시즌에서 150경기 이상을 출전할 만큼 부상당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토와 판박이로 5년 동안 조정 OPS 103과 승리 기여도 3.7에 그친 호스머는 옵트아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워싱턴으로의 트레이드의 거부권을 행사해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샌디에고는 자녀 연봉의 95%를 부담하기로 하고 보스턴으로 트레이드함으로써 3,700만 달러를 날리게 됩니다. 왜 프렐러는 호스머와 계약했던 걸까요? 프렐러는 호스머와의 계약이 프랜차이즈의 전환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스몰 마켓팀으로 알려진 샌디에고가 대형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호스머와 대형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진정한 프랜차이즈의 전환점은 2018년 2월에 맺은 호스머 계약이 아니라 2019년 2월에 맺은 마차도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샌디에고는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타티스에게 14년 3억 4천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그리고 타티스의 수비가 불안하다면 김하성을 쓰고 김하성의 공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타티스를 유격수로 복귀시켜도 되는 상황에서 젠더부 가츠에게 다시 11년 2억 8천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일루수가 필요했던 샌디에고는 휴스턴과 3년 5,850만 달러에 계약한 아브레유를 더 좋은 계약으로 붙잡고 그래도 남는 2억 달러를 가지고 외야와 선발을 보강하는 쪽이 더 순리에 맞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았던 유격수에게 판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어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쓰고도 불펜이 더 어울리는 닉 마르티네스와 커리어의 대부분을 불펜으로 뛴 세스 루고에게 4호 선발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츠와 코레아의 계약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치세가 포함된 페이롤 순위는 1위가 5억 200만 달러의 매츠, 2위가 3억 100만 달러의 양키스, 3위가 2억 5,100만 달러의 샌디에고, 4위 필라델피아, 5위 토론토, 6위 애틀란타, 7위 에인절스, 8위 다저스, 9위 휴스턴, 10위가 보스턴으로 샌디에고는 무려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점은 샌디에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샌디에고는 10년 전에 20년 12억 달러의 TV 중계권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첫 해 2,800만 달러부터 시작해 마지막 해에 7,5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으로 지금이 계약 기간의 중간임을 고려하면 5천만 달러 수준이 예상되며 이는 중하위권에 해당됩니다. 메이저리그는 가장 적게 받는 팀의 지역 중계권료 수입이 4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공평하게 나눠 갖는 전국 중계권료 6,100만 달러를 포함하면 가장 적은 팀도 연간 1억 달러의 TV 중계권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을 기준으로 지역 중계권료 수입 순위는 1위가 2억 3,900만 달러의 다저스, 2위가 1억 3,800만 달러의 에인절스, 3위가 1억 2천만 달러의 화이삭스, 4위가 1억 1,500만 달러의 양키스, 5위가 1억 400만 달러의 보스턴, 6위가 1억 달러의 컵스, 7위가 8,900만 달러의 시애틀, 8위가 8,600만 달러의 애틀란타로 다저스는 전국 중계권료를 합치면 3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샌디에고는 마켓 사이즈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양키스와 매츠의 뉴욕이 1,900만 명, 다저스와 에인절스의 LA가 1,200만 명, 컵스와 화이삭스의 시카고가 1,000만 명, 텍사스의 댈러스 포트워스가 650만 명, 필라델피아가 600만 명, 휴스턴과 토론토가 500만 명대인 반면 샌디에고는 300만 명의 광역 인구가 메이저리그 구단 중 17위로 중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샌디에고가 무리해 보이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른 스포츠 프랜차이즈가 하나도 없는 만큼 체급을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샌디에고는 마차도와 계약하고 타티스가 등장한 2019년부터 관중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8년에는 17위였던 관중 순위가 작년에는 다저스, 카디널스, 양키스, 애틀란타에 이어 5위로 상승했습니다. 프렐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은 피터 오말리 전 다저스 구단주의 외조카인 피터 사이들러 구단주로 론 파울러 외삼촌과 함께 2012년 파드리스를 매입한 사이들러는 2014년 프렐러 단장 선임을 주도했고 2020년에는 파울러의 지분을 일부 사들여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 월터 오말리로부터 다저스를 물려받았던 피터 오말리는 1999년 뉴스 코퍼레이션에 팔기 전까지 자체 생산을 중시하는 운영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사이들러와 프렐러는 유망주를 빠르게 털어내는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코엔의 헤지펀드 규모가 260억 달러인 반면 사이들러의 사모펀드 회사는 35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주 중 개인 재산이 최하위권으로 알려진 사이들러는 다저스와 경쟁 관계를 구축할 경우 샌디에고의 구단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관계는 걸음이 다른 황새와 뱁새의 관계로 샌디에고는 포브스 구단 가치가 2019년 13억 5천만 달러에서 2022년 15억 7,500만 달러로 2억 2,500만 달러가 증가했지만 전체 순위는 바뀌지 않았으며 그 사이 다저스는 3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7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대형마켓 팀들이나 여차하면 구단주에 쌈짓돈을 쓸 수 있는 팀과 달리 샌디에고는 성적이 무너지고 관중수가 줄면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샌디에고의 큰 씀씀이는 프렐러가 유망주 공급이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잘 길러낼 거라는 위험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NLCS에 오른 샌디에고가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프시즌을 이대로 마치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샌디에고는 선발 보강을 위한 대형 무브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다면 프렐러는 트레이드의 판을 크게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프렐러는 또 어떤 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샌디에고의 위험한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보스턴에서 DFA 된 호스머는 컵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3년 3,9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호스머는 보스턴이 3년치 최저연봉을 주고 새로 계약하는 팀도 최저연봉을 주며 나머지는 모두 샌디에고가 부담합니다. 호스머가 합류할 경우 컵스 타선은 1번 후너, 2번 스완슨, 3번 이아넵, 4번 스즈키, 5번 호스머, 6번 모렐, 7번 벨린저, 8번 위즈덤, 9번 바나트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